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2세 박성호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15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52세 갤러리 사장에게 마음을 빼앗긴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달콤한 사랑이 사실은 100억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죠.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시세로 100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에요. 주식 투자로 모은 돈까지 합치면 18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에요. 40년 전만 해도 월급쟁이였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상무이사까지 올라갔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아내는 항상 혼자였고 딸 미영이와도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아버지는 돈만 아세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는 주식 투자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우량주에 일찍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거든요. 펜트하우스도 그때 샀어요. 아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때 아내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죠. 2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딸 미영이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 애도 로펌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지만 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고 쓸쓸한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골프 동호회 친구인 김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이는 제가 은행 지점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15년 지기 친구예요. 성우야, 너 이제 좀 새로운 사람 만나보는 게 어때?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돼. 태준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렇게 혼자 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청담동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정말 좋은 분이 있어. 나이도 적당하고 교양도 있고 말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대신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이가 정한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갤러리였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좀 의외였지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갤러리에 들어서니
정말 우아한 분위기였어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52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정말 세련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화사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저 같은 늙은이와 만나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연 씨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우아했고, 웃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도 좋았습니다. 갤러리 안을 안내해주면서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김한기 화백의 초기작입니다. 전묘법을 사용한 독특한 기법이 돋보이죠.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수연 씨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연 씨가 대화를 잘 이끌어줬습니다. 성호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기업에서 상무이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투자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험한 기업 사회에서 성공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연 씨도 자신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수연 씨의 배려심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요즘 혼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자 수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성호 씨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수연 씨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땠냐? 정말 좋은 분이야. 소개해줘서 고마워. 태준이도 기뻐했습니다. 수연 씨도 너를 정말 좋아했어.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 72세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연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에도 가고 한강공원도 산책했어요. 수연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줬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다고 하니까 당분이 적은 음식만 골라서 주문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 용품을 사와서 직접 마사지를 해줬죠. 성호 씨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수연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챙겨줬어요. 아내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 정도 만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내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었습니다. 수연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성호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연 씨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호 씨, 제가 갤러리 임대료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잠시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수연 씨가 제 펜트하우스로 이사 왔습니다.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의 손길이 닿으니까 모든 게 깔끔하고 예뻐졌습니다. 화분도 놓고 커튼도 바꾸고 소파 쿠션도 새로 샀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연 씨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정말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연 씨는 요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조림 같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고 쓸쓸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연 씨와 함께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문화생활도 지렸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공연도 보고 국립극장에서 전통 공연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수연 씨와 함께 가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성호 씨, 이런 공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수연 씨는 정말 교양이 있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도 항상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수연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백화점에 가자고 했어요. 옷을 좀 사야겠어요. 저는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가 고르는 옷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옷들만 고르는 거예요. 성호 씨, 이 옷 어때요? 정말 예쁘죠?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연 씨가 정말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지만 수연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하루에 옷을 500만 원어치나 샀어요. 수연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성호 씨 덕분에 이렇게 예쁜 옷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다음 주에는 화장품을 사러 가자고 했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고르더니 한 번에 3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수연 씨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수연 씨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었죠. 수연 씨와 함께 산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쇼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마다 뭔가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명품 가방, 보석, 신발까지 모두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요즘 쇼핑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자 수연 씨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 씨, 제가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씨 재산 정도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수연 씨가 제 재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딸 미영이가 집에 왔을 때 수연 씨의 명품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수연 씨가 예뻐해서 사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영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수연 씨는 나를 정말 사랑해.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수연 씨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는 미영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수연 씨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게요. 그날 미영이와 크게 다퉜어요. 미영이는 제가 너무 변했다고 수연 씨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미영이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괜찮을까? 수연 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연 씨가 갤러리 일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심심해서 동네 산책을 나가는데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문득 안을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연 씨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연 씨였습니다. 오늘 입고 나간 그 옷, 그 가방이었어요. 함께 있는 남자는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연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연 씨의 행동이었어요. 그 남자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요. 저한테 하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어요. 수연 씨가 그 남자한테 뭔가 서류 같은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수연 씨가 왜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수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수연 씨, 오늘 갤러리 일은 어땠어요? 네, 잘 끝났어요. 새로운 작품 전시 준비로 바빴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갤러리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났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수연 씨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졸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 씨가 또 그 남자와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수연 씨한테 비싼 가방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정말 비싼 거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 남자한테도 저한테 하던 것처럼 애교를 부리면서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72세 늙은이가 이렇게 속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수연 씨를 다그쳤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죠? 수연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성호 씨 한 분만 있어요. 저는 제가 본 걸 다 말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봤다고요. 수연 씨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시 후 수연 씨가 말했어요. 성호 씨, 제가 죄송해요. 사실 그분은 제 후원자예요. 갤러리 운영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후원자라면서 왜 손을 잡고 있었나요? 왜 애교를 부렸나요? 수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그분과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더니 태준이었어요.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태준이가 말했어요. 사실 수연 씨는 전문적으로 나이 든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야.
나도 수연 씨한테 속았어. 저는 정말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15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수연 씨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수연 씨가 지금까지 7명의 남자에게 사기를 쳤어. 모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들이야. 너도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야. 그 순간 수연 씨가 소리쳤어요. 태준 씨 미쳤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성호는 내 15년 친구인데.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준이와 수연 씨가 공모해서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수연 씨의 사랑도 태준이의 우정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맞았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잖아요. 몇 달 후에 미영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연 씨와 태준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던 다른 조직들도 잡혔다고 해요. 제가 신고한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뜻깊었던 건 미영이와의 화해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옳았다. 아버지가 바보였어. 고맙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를 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저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딸이 미웠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주변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은 미영이와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고 손자 손녀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가족과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강연을 할 때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다들 외로움 때문에 쉽게 속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 이전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피해자 상담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황혼 로맨스 사기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드리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보람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후원도 하고 있어요. 노인 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곳들이에요. 제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어서 기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수연 씨와 태준이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바보같이 속았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비슷한 사기 사건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입니다. 72세에 찾아온 달콤한 사랑이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결국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중장년층이 겪는 외로움을 악용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용기를 내서 신고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영이가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특히 가족들의 걱정 어린 충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황혼기의 사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돈이나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미영이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고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